새벽 6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마트폰이 켜진다. 화면에는 당근마켓 앱이 열려있고 급처 태그가 붙은 중고 물건들이 쏟아진다. 50년 된 화장대 8만원, 30년 된 냉장고 12만원, 평생 써온 옷장 7만원. 한국에서는 매일 평균 353명이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자신의 물건을 직접 파는 것이다. 김영희 할머니 75세의 하루가 시작된다. 요양보호사 이수진 씨와 함께 50년간 써온 화장대 앞에 서 있다. 이거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다. 1974년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선물해준 원목 화장대다. 거울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서랍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다. 이수진 씨가 스마트폰을 꺼낸다. 사진부터 찍어보겠어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옆에 서서 지켜본다. 디지털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낯설다. 요새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루에 5-6분은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다들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정리하시려고. 통계는 충격적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요양원 입소 대기자는 전국적으로 약 52만 명. 이들 중 상당수가 입소 전 생전 유품 정리를 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고거래 앱 사용자 현황이다. YGM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중고거래 앱 사용자 수는 2264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인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중고거래 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당근마켓 이용자 중 중장년층 비중이 36%까지 올라왔다.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중장년층이며 4060 신중년이 가장 선호하는 중고거래 앱 1위도 당근마켓으로 조사됐다. 할머니의 스마트폰 화면이 클로즈업 된다. 당근마켓 앱을 켜는 것부터가 모험이다.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가격은 얼마로 해요? 설명은 뭐라고 써요? 연이은 질문들 사이로 50년 전의 기억들이 스며든다. 이 화장대에서 매일 아침 화장했는데. 애들 결혼할 때도 여기서 단장시켜줬는데.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비슷한 중고 화장대들이 5만원, 8만원에 팔리고 있다. 할머니는 결국 8만원으로 가격을 정한다. 할머니의 아들 김준호 씨 45세를 만났다. 그는 서울 마포구에서 원룸에 살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말을 잇지 못한다. 어머니 물건들을 받아도 둘 곳이 없어요. 집이 너무 작아서. 이는 비단 김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 전통적인 대가족 구조가 붕괴되면서 노인들의 물건을 물려받을 공간과 의지가 사라진 것이다. 예전엔 큰아들 집으로 가면 됐는데 요즘은 다들 자기 생활하기도 바빠요. 화장대가 팔렸다. 구매자는 20대 신혼부부다. 8만 원을 건네받으며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50년을 함께 했는데. 할머니가 중얼거린다. 그래도 새 주인을 만나니까 다행이야. 하지만 모든 물건이 쉽게 팔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감정적 가치가 큰 물건들은 쉽게 놓지 못한다. 이 사진들은 못 팔겠어요. 할머니가 가족 사진을 쓰다듬는다. 애들한테 줘야지. 요양보호사 이수진 씨는 이런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 처음엔 다 팔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면 울면서 다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숫자는 냉혹하다. 할머니가 50년간 모은 살림살이의 총 판매액은 35만 원이었다. 화장대 8만 원, 냉장고 12만 원, 옷장 7만 원, 기타 소품들 8만 원. 평생 모은 게 치킨 몇 번 먹을 돈밖에 안 되네요. 할머니의 쓴 웃음이 가슴을 친다. 이는 비단 감정적 문제만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중고시장에서 가구의 감가상각률은 연평균 15-20%에 달한다. 특히 30년 이상 된 가구는 원가의 5% 미만으로 평가받는 게 현실이다. 같은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도쿄에서 유품 정리사로 일하는 사토 겐지 씨를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일본에서는 50-60대부터 미리 정리를 시작해요. 단샤리 문화가 자리 잡았거든요. 일본에서는 생전 유품 정리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무엇보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한다. 한국은 너무 급작스러워요. 요양원 들어가는 며칠 전에야 서둘러 정리하니까.
이러한 사회 변화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가 그 예다. 처음엔 요양보호 일만 했는데 요즘은 중고앱 사용법 가르쳐 드리는 게 일의 절반이에요. 이수진 씨가 웃으며 말한다. 실제로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실버테크 업체들은 노인 대상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현상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노년층의 우울감과 상실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물건을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 급작스럽게 해야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가족 커뮤니케이션 향상, 미리 대화하고 계획하기, 사회적 지원 시스템, 전문 상담 서비스 확대, 디지털 교육, 노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 강화, 감정적 지원,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심리적 케어. 다시 김영희 할머니를 찾았다. 집은 이제 거의 비어 있다. 요양원 입소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후회는 안 해요. 할머니가 말한다. 애들한테 짐 되는 게 제일 싫거든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 준호 씨의 생각은 다르다. 어머니가 너무 서두르신 것 같아요. 좀 더 천천히 함께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중요한 문제다. 노인들은 민폐를 걱정하고 자녀들은 소통 부족을 아쉬워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 새로운 현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선다. 김영희 할머니 같은 상황에 처할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뜻이다. 사회학자들은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한 달 후 김영희 할머니는 요양원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장대는 새 주인의 집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 물건은 떠났지만 추억은 남았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여운을 남긴다. 2025년 현재 전국 70세 이상 노인 중 23%가 생전 유품 정리를 경험했다.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